자, 인성이 재성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지에서 벌어지는 게 형충해합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하는 강의는 주로 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천간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긴 하는데 천간은 좀 드물어서 지지에서 재성하고 인성이 합쳐지면서 재성이 주도하게 될 때를 보겠어요. 자, 지지에서는요, 왕지가 주도해요. 그리고 생지와 화계지가 주로 왕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왕지가 뭐 하자 그러면 생지나 화계지는 그러자라고 가는 형태로 많이 가는 거예요. 마치 삼국지의 유비와 또는 뭐 관우장비, 제갈공명으로 볼 수 있죠. 관우장비와 제갈공명이 주도하는 게 아니죠. 유비가 주도하죠. 유비가 오나라를 쳐들어가자 그러면 장비와 저기 관우가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은 제가 작전 짜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근데 유비가 땅 빠져버리면 아 우리 뭐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재성과 인성이 만나서 인성이 재성으로 변할 때, 즉 재성이 주도하게 될 때, 그러면 지지에서 왕지 재성과 화계지의 인성이 만날 때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난다. 자, 여기 샘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선 채용의 개념, 몸체와 쓸용자를 써서 회합, 즉 삼합, 방합, 육합 등이 이루어졌을 때 채, 그 실체는 변하지 않으나 용이 점차 변해. 뭐 칼이 무슨 가위로 변한 거 아닌데 그 칼의 용도가 요리 용도에서 사람 잡는 용도로 변하더라. 뭐 이런 것 같은 거. 용도가 변하는 것을. 내 남편인 건 분명한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뭐 다른 용도로 변하더라.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났는데 지금은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머슴으로서 뭐 존재를 한다. 뭐 이런 용도.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만났는데 점차 애인으로 변하더라. 뭐 이런 거. 뭐 처음엔 내 제자로 만났는데 막 사랑하게 되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채용이 변하는 형태인 거죠. 자, 인성이 재성으로 변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천간의 경금, 신금 일주들에서 이런 현상이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경금, 신금 일주의 토 인성에서 경금과 신금 일주들은 진술충미라고 하는 4개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 저 마음, 요 마음, 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4개의 토 인성에서 회합의 변화가 주로 많이 일어난다. 권리, 증서,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해요. 권리, 증서, 특허, 지식, 자격 등의 인성이 점차 금전적, 재성적 가치를 가지며 돈이 된다. 문서가 돈이, 인성이 재성으로 변해요. 내가 가진 땅의 현금 가치가 높아지겠군요. 내가 산 집값이 오르겠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가 돈이 되겠군요. 내가 쓴 책과 글이 잘 팔리겠군요.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말 상품화 되겠군요. 내가 그동안 나무를 타면서 파브르 아저씨가 수많은 곤충들의 이야기를 썼는데 와 이것이 정말로 큰 히트를 쳐가지고 나도 학자인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겠군요. 이런 형태들 기획이 현실이 되다, 생각이 현실이 되다, 문서가 금전 가치를 높아지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 최고죠. 야 내가 산 문서는 다 값이 올라. 내가 산 주식은 값이 올라. 나의 아이디어는 다 현실화돼. 예를 들어서 상업 작가들 중에 인성 재성으로 쓰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쓴 가사는 모두 히트곡이 돼. 내가 곡을 쓰면은 모두 빅히트곡이야. 나의 안무는 방송에서 알아줘. 이런 형태들 다 인성이 재성으로 바뀝니다. 자, 권리, 증서, 특허, 지식, 자격 등의 인성이 점차 금전적, 재성적 가치를 가지면 돈이 된다. 뭐 문서를 구입하거나 증권 매입 등에 따른 이득이 생긴다. 육친적. 근데 제가 이제 명리 강의할 때 육친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뭐 아버지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육친적 영향력도 좀 보자고요. 다만 요즘 현대 사주학에서는 육친적 영향력이 잘 안 나타나. 왜? 같이 안 살잖아, 다들. 요즘 다들 혼자 살잖아. 이제 앞으로 추세가 뭐예요? 이제 혼밥족들이잖아. 혼자 먹잖아. 혼자 살잖아. 인구는 줄고 있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 신기한 현상. 왜? 핵가족화되고 있으니까. 옛날에 3대가 함께 모여 살던 집안에서는 사주의 에너지가 육친적으로 되게 잘 발현됐어요. 그래서 내 사주의 인성은 뭐 어머니고 내 사주의 관성은 자식이고 내 사주의 재성은 뭐 부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 그게 잘 안 일어나. 다 사회적으로 푸니까.
특히 옛날에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사주의 에너지가 육신적으로 많이 발현됐는데 현대시대에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사회활동에서 내 에너지가 발현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육신적으로 한번 참고 정도는 해보죠.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가족과 교류를 많이 안 한다면 육신적으로 그닥 벌어지지 않는다 정도는 참고하세요. 자, 육신적으로 인성은 모친이죠. 모친이 재물적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사주에 인성과 재성이 합쳐져 있는데 재성이 주도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라는 거 하면 돈 되겠네. 우리 어머니가 나 지원해 주시겠네. 우리 어머니가 재산 하나 떼 주시겠네. 뭐 이런 등등도 되겠죠. 모친이 재물적 도움이 된다. 남명의 경우 모친과 배우자 간의 관계가 좋다. 왜? 합의되니까. 합의되면. 모친이 배우자 할 일까지 한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성이 재성화된다라는 건 엄마가 아내 역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아내 역할 하는 경우 있죠. 가끔 부부들 중에 이거 있어요. 저기 주말 부부 하는 부부. 남편이 직장 따라서 어디 지방에 가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 자취집에 찾아가 가지고는 막 팬티 빨고 속옷 빨고 밥상 차려줘. 이게 원래 부인이 하는 일이잖아 보통. 근데 어머니가 했잖아. 이런 경우가 어머니가 부인하는 일 한다. 뭐 이런 역할이에요. 이게 위험하죠. 근데 모친이 배우자. 아무튼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자식들을 장가를 보낼 때 절대 배우자 하는 일에 너 비켜봐. 무슨 밥상을 그렇게 차리냐? 내가 내 자식 밥상 내가 차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 불화예요. 불화 절대. 근데 모친이 배우자 할 일까지 한다.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와가지고 제 아들이 나이가 40인데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내가 지금까지 이런 빨래하고 팬티를 빨아주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들 사주 한번 봅시다. 아들 사주를 봤더니 저기 재성하고 인성이 붙었는데 어머니가 부인이야. 어머니가 부인. 사주에 어머니가 부인이라고 써있네. 어머니 애 절대 빨래 빨아주지 말고 밥도 차려주지 마세요. 쫓아내세요. 그래야 어디서 여자를 들이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모친이 배우자 할 일까지 한다. 자, 심리적으로는 인성이 재성적으로 변하면 잘 베풀던 사람이 인색해지거나 인성이 뭐야? 좋은 게 좋은 거. 내 인간성 뭐 이런 거잖아. 인성이 재성으로 변하면 처음엔 인정으로 사귀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자꾸 나한테 다단계 뭐 권하고 뭐 보험 들라 그러고 뭐 무슨 물건 사라 그러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물질화, 매트리얼화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인성이 재성적으로 변하면 잘 베풀던 사람이 인색해지거나 그 친구 되게 착한 친구인데 되게 계산적으로 변했네. 약간 이런 소리가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 좋게 말하면 현실적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가끔 학업 중에 이런 운이 오면 학업 중에 연애할 수 있다. 이게 재성이 인성이 재성으로 변하면 뭐야 이게 공부하는 곳이 연애하는 곳으로 변한다. 도서관에서 연애하기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자, 인성이 재성으로 변하는 사례들을 한번 지지해서 보도록 하죠. 뭐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 뭐 몇 개 정도만 소개를 할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경진일주 또는 경술일주 이렇게 일지의 재성과 인성이 인묘진 방합을 했죠. 원래 방합이라는 애는 세 개가 다 모이면 아주 강력해요. 세 개 중에 하나 빠지면 되게 흐리멍텅해집니다. 합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을 얘기할 때 합이 됩니까? 합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걸 2등분으로 나눠? 그와 나는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어보면 사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70%는 좋았다 30%는 나쁘고 뭐 이건 좋은데 이건 싫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력이 높다, 합력이 낮다 또는 합력이 약하다, 합력이 미약하다, 합력이 매우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좀 더 낫겠죠. 합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분법으로 우리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이렇게 남자한테 가끔 물어보면 글쎄 이게 사귀는 건지 대답이 늦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현재 70% 사귀는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너무 이과적인가? 뭐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삼합은 이게 방합은 합력이 강해지면 되게 강한 거예요. 강한 합이에요. 여기서 글자 하나 빠지면 합력이 매우 약해져요. 한 50% 정도로 효율이 떨어져요. 이게 세 개가 모여서 완전체를 이룬다고 치면 이 중에 한 개나 한 개 정도의 글자가 빠지면은 합력이 50%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 정도로 보면 되죠. 이게 되게 강한 방합이죠. 자, 보통 이런 사주를 볼 때는 우리 사주 푸는 요령입니다. 시간의 순서는 이렇게 흐른다로 봐야 돼. 시간의 순서로. 그러면은
재성사회에서 인성 쓰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재성을 먼저 경험하고 인성으로 갈무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경험하고 무엇으로 갈무리한다 같은 뭐 있잖아. 뭐 고기로 시작하고 야채까지 먹은 다음에 와인 한 잔으로 모든 음식을 갈무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 마지막 피날레 음식 같은 거잖아요. 뭐 재즈도 듣고 발라드도 들었는데 조용필의 마지막 엔딩곡으로 모든 콘서트를 한 방에 정리했다. 뭐 같은 거. 이 책도 봤고 저 책도 봤는데 최종적으로 이 책을 봄으로써 그동안 본 책의 내용을 다 하나로 뭐 통합했다. 갈무리했다 같은 거죠. 자, 방합에서 인목과 묘목을 경험해보고 이거를 진토라는 인성으로 갈무리했다, 마무리했다 라는 것은 이게 뭐죠? 재성이라는 거는 현실 참여, 실전 경험, 뭔가를 다루고 관리하기, 뭔가 재물을 다룰 수도 있는 거고, 뭐 빌딩을 다룰 수도 있는 거고, 뭐 강아지, 고양이를 다룰 수도 있는 거고, 또 넓은 영역을 다룰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내가 다뤄야 될 책이 뭔가 개발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사회에 재성이 인목과 묘목이 있으니까 이것 저것 다루어 본 경험을 나의 노하우로 만들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나의 노하우로 만들었어. 그럼 이 진토는 무슨 노하우일까? 이것저것 다루어 본 노하우. 또는 이것저것 관리해 본 노하우. 다루다라는 말은 다른 측면에서 뭔가를 관리해 보다 같은 거죠. 관리해 본 노하우. 나는 무슨 푸른 정원과 튤립 정원, 뭐 백합 정원 내가 관리해 봤어. 그래서 내가 정원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재성으로 돼 있으니까 내 노하우는 언제든지 돈이 될 수 있는 노하우야.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 가치를 가진 노하우도 되죠. 문서화도 되죠. 문서화. 나는 인목과 묘목을 관리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질 수 있어. 또 인목과 묘목을 관리하는 기획력이 있어. 아이디어가 있어. 머리가 있어. 노하우가 있어. 라는 측면이죠. 특히 이런 사주는 인목과 묘목의 개수라는 실전 재주로 이 비를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상관생제를 잘하는 노하우를 가진 이게 만약에 제비다. 제비. 이게 제비면 어떤 제비예요? 뭐 유부녀, 처녀 다 다뤄본 노하우. 엄청 잘해준 상관의 어떤 그때그때마다 시시때때로 느낌을 다르게 한 뭐 그렇게도 쓸 수 있겠죠. 아까도 말한 뭐 정원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돈 저 돈 다루어 본 또는 이 장사 저 장사를 해본 이쪽 시설과 이쪽 시설을 관리해 본 이런 형태의 재성을 다루어 본 노하우가 있다. 이 시주에 이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노하우 가지고 내가 뭘 했느냐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동네에 또 재성이 들어왔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의 개인적 재물을 만들었다 같은 거예요. 다음. 인성이 일지에 있으면 이거 내 노하우예요. 내 노하우.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라 내 노하우야. 너희들은 몰라. 나는 알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게 된 노하우다 정도로 보면 되죠. 대신에 사주가 인묘진으로 폭이 좁혀 있기 때문에 인묘진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그 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정도로. 그러니까 사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글자가 다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을 다 경험해보다인 거고 인묘진으로 봄의 글자로 집중화되어 있으면 봄의 에너지는 전문가이지만 그 외의 분야는 잘 낯설다, 잘 모를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도 재성이 인성으로 변하는 형태니까 만약에 이런 사주가 젊은 사람이다. 지금 청년이다. 학생이다. 뭐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까? 재성 혼잡이니까 이 일 저 일, 이런 일 저런 일. 편제면은 광역 공간의 편제면 남들도 하는 일, 너도 하고 남들도 하는 일. 월지의 정제면 생활권에서 내가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뭐 공용 사무실, 전용 사무실, 뭐 공용 일자리, 전용 일자리. 뭐 남들과 함께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하는 거 아니면 나한테만 주어진 전문적인 일. 어떤 특별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대체로 정제 쓰는 사람들은 자기 고정 임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넌 여기서 인쇄만 해. 여기 있는 강아지는 네가 담당해라. 오늘 설거지는 이 집 설거지는 다 너가 하는 거야. 그런 거는 뭔가 자기 정제적 임무가 있는 사람인 거고 편제를 쓰는 사람은 야 오늘은 이거 하고 야 다음에 시간 나면 저거 하고 야 저쪽 일도 좀 가서 하고 가수가 정제를 쓰면 고정 무대가 있는 거고 편제를 쓰면 공용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형태죠. 가끔
대학로에 가면은 그 개그 콘서트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개그 콘서트 전용 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용 극장에 가면은 그 극장에서 매주 공연을 하는 전용 개그맨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전용 무대가 있죠. 옛날에 이문세 아저씨가 별이 빛나는 밤에, 모르죠? 이문세 아저씨가 옛날에 유명 DJ도 했어요. 가수인데. 저희 또래는 다 이문세 아저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살았죠. 그거를 하고 20년 했을 거야, 아마 20년. 그게 뭐죠? 그 가수는 고정 돈벌이가 있어. 고정 무대가 있어. 이문세 아저씨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하다가 그 다음 이적 아저씨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이어받았어. 몇 년간. 어떤 사람은 30년간 뭐 아무개 싱글벙글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30년, 40년 동안 방송을 해. 그 방송 때문에 휴가도 못 가, 외국도 못 가, 학교도 못 가. 매일매일 라디오를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 고정 무대를 가지고 있는 형태들. 자, 고정 무대와 외부에 있는 편제 무대를 함께 다루어 본 경험과 노하우다.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아라. 그게 노하우가 된다. 그럼 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사주를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주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이런 사주들이 재테크 하면 잘하겠죠. 재테크. 경험해 본 노하우로 재테크. 그래서 원래 사주에 재극인이 잘 돼 있으면 재테크의 신, 뭐 부동산, 뭐 각종 뭐 매매, 그 다음에 뭐 주식, 뭐 비트코인, 뭐 이런 형태들도 잘할 수 있겠죠. 목재성이니까 신생사업,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고, 좀 오래된 거라기보다는 좀 신생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비슷하죠? 자, 두 사주의 차이점은 보자고요. 이 사주는 재격에 내가 인성을 쓰는 사주고, 이 사주는 인성격인데 내가 재성을 쓰는 사주죠. 그렇죠? 그럼 이게 사회의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재성으로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걸로 상품화를 하다. 예전에 한번 실전사주에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슨 유기농 우리 밀로 과자 만드는 법을 맡는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은 대학교 교수라서 뭐 원리와 이론은 만들었는데 연구실 수준에서 과자를 만드는데 이거를 상업화 시켜서 대량 생산하고 마케팅해서 파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이 과자 제조업체인 사람과 과자 제조업자와 유기농, 친환경 유기농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과자를 만든 연구자가 합쳐가지고 함께 유기농 밀과자 사업을 하셨어요. 그게 당사자는 재성을 쓰고 있고 사회에 인성 가진 사람과 협력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내가 제품화, 상품화하는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는 편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사업화하는 형태가 되죠. 근데 이 진토의 아이디어에서 파생된 게 많죠. 묘도 있고 인목도 있는데 편관은 묘라는 아이디어로 진토라는 아이디어로 묘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거기서 좀 더 파생시킨 인목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는 사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돈벌이를 하는 거죠. 이게 비경겁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돈벌이를 하는 사람. 그러면 뭐 형이 하던 사업 노하우를 들어가지고 뭐 나도 사업을 했다. 뭐 아무개가 아무도 모르게 밤장사 유흥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는 사람한테만 전수되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다. 그 형 따라가서 나도 가르쳐줘 해가지고 그 형이 기획을 짜주고 플랜을 짜줘서 나도 룸사롱을 차렸다. 뭐 이런 등등 아무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하우를 통해서 내 재성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편관이면 특수조직, 어떤 기관 또는 어떤 회사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내 사업을 하게 되는 형태.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갖고 왔으니까 이 편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형태. 뭐 이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은 공공기관인데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를 연구를 하는 박사들이 거기 다 포진해 있어요. 그곳에서 어떤 첨단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그곳에서 민간 기업한테 기술을 양도를 해요. 그 이론과 원리를. 그러면 이제 그곳에 신청을 해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그 기술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제품화할게요. 제가 상품화할게요. 제가 사업할게요. 뭐 최첨단 신소재 무슨 공법이 나오면은 이거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가서 그걸 받아와서 사업화하다.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를 본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재성과 인성이 서로 얽혀 있는 형태들.
이 정인일주가 좌우에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인미, 묘미, 인묘진, 묘인진, 인묘진 이런 형태로 서로 묶어서 현장 체험 경험과 문서 활동을 서로 엮어서 하게 되다. 참고로 사주에 재성이 많은데 인성이 없으면 언제든 새나갈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 같은 거죠.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문서화되어 있는, 계약화되어 있는,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성을 쓰는 사람은 하다못해 지장간에라도 아니면 운에서라도 인성이 들어왔을 때 그 재성이 안정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자산을 많이 운영하는 사람이냐 문서 자산을 많이 운영하는 사람이냐 같은 거죠. IMF 때는 현금 가진 사람이 장땡이었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막 부동산값 오를 때는 문서 가진 사람들이 장땡이었고 요즘에 이제 저기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자산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금 가치가 막 오르기를 시작하고 이게 인성과 재성의 뭐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전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형태들도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여성분인데 평범한 사주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소시민들의 사주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 하여튼 이분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멋있는 사주예요, 멋있는 사주.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신데 이 사주의 특징 몇 가지를 볼까요? 신금이 나란히 어깨동무, 비견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혼자 잘 되라는 소리야, 같이 잘 되라는 소리야. 같이 잘 되라. 내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잘된 사람 뒤에 붙으면 나도 잘 돼. 그런 형태가 되죠. 다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관을 가지고 뭔가 재관을 해본 경험을 가지게 되면 내 앞에 비견들의 재물활동의 경험을 내가 정보 콘텐츠로 묘미합으로 갈무리하게 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지에 깔았던 재성을 내가 인성으로 갈무리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활용을 하게 하는. 이게 딱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했어. 그 사업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나의 이론과 원리로 지식정보 노하우로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서 계량형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내다 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불곰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소련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못 갚게 되니까 대신에 무기를 제공을 했어. 뭐 탱크, 비행기, 뭐 미사일 등등. 근데 이게 불곰 사업이라고 그래서 소련의 적성 국가의 무기들이 우리나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요즘에 방산 수출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당시 소련에서 최신 탱크를 다른 나라에 절대 공개 안 한 비밀병기 최신 탱크, 아유, 한국에 보내준다고 별일이 있겠냐?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그 소련의 최신 탱크를 받았는데 거기 정말 최첨단 기술이 많은 거야. 특히 이제 뭐 하드킬이라고 해서 뭐 로켓 미사일 날라오면 중간에 요격하는 기술까지 다 있었어. 그거를 불곰 사업을 면밀히 소련의 무기를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연구를 한 다음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탱크를 만듭니다. 그 탱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흑표. 맞아. 우리나라의 흑표전차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흑표전차가 그 일종의 소련 기술과 기존의 미국 기술이 콜라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국의 흑표전차인데 이 한국의 흑표전차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수출이 되려고 지금 막 시동이 걸리고 있죠. 그게 딱 뭐야? 적성국의 무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운영해보고 면밀히 검토 연구한 다음에 야, 이거 괜찮다. 장점을 꺼내서 더 활용을 하자. 그래서 내가 더 잘 써먹는 거죠. 내 앞에 선행자가 활용해본 기술을 내가 갖고 들어와서 이리저리 연구한 다음에 더 잘 쓸 수 있게 지식정보 노하우와 엮어서 내 사업으로 가지고 들어오다. 이분의 직업은 인터넷 블로그 마케팅 강사예요. 인터넷 블로그 마케팅 강사.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사업이나 SNS, 뭐 유튜브 이런 걸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잘 광고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돈 버는 행태를 연구해. 그 연구한 걸 가지고 내가 돈 벌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비겁들이 이것저것 해본 것을 전부 묘미합의 인미기문으로 갖고 들어와서
아,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마케팅하니까 됐구나. 아,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나오니까 히트를 치는구나. 아, 쟤는 광고 전략이 저런